네, 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보객이 네 번째 챕터의 드디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만 벌써 세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두 영상에서 산화환원 반응의 기초 개념, 산화수를 배우고 산화환원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지난 두 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산화가 무엇이고 환원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산화수의 개념, 산화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화환원 반응식에 대한 균형 맞추기, 일반적 화학 반응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소의 균형과 그 다음에 전하의 균형을 동시에 맞추어 줘야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100% 이해하시고 이번 영상을 학습하셔야 이번 영상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요, 산화환원 반응 화학량론 풀이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기초 개념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 균형 맞추기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앞선 영상들을 학습하시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산염기 적정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적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간단히 복습하면 적정이라고 하는 건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인 표준 용액, 스탠다드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 용액을 미지의 다른 용액에 조금씩 첨가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첨가하느냐? 두 용액 간의 반응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서서히 첨가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르는 용액, 즉 미지 용액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을 우리가 적정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배웠었던 산염기 적정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에서도요, 적정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물질의 농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코발트 광석은 코발트 2 플러스와 코발트 3 플러스 이온이 혼합물로 되어 있다. 자, 광석 내 코발트의 함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광석 안에 코발트의 함량이 지금 현재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발트 함량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광석 내에 코발트가 40% 들어있다, 30% 들어있다, 이러한 농도를 이야기하는 개념과 똑같은 의미이죠. 자, 이 실험을 위해서, 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0.4120g의 코발트 광석 시료를 산성 용액에 녹여 모든 코발트를 코발트 2 플러스로 환원시킨 후 0.01850 몰농도의 KMnO4 표준 용액으로 적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발트 광석에는요, 자, 코발트가 다양한 산화수를 가는 코발트가 같이 존재하는데요. 코발트 2 플러스라든지 코발트 3 플러스 같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코발트 2 플러스와 코발트 3 플러스의 각각의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요, 모든 코발트를 전부 다 코발트 2 플러스로 환원을 먼저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타슘 망가네이트죠. 이 표준 용액으로 적정을 했더니, 자, 이 과정에서 코발트 2 플러스는 코발트 3 플러스로 산화되고 펄 망가네이트 이온은 망간 2 플러스로 환원되고, 자, 이때 포타슘 망가네이트 표준 용액은 37.25ml가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자, 친절하게 이 적정 반응에서 어떠한 물질이 산화되고 어떠한 물질이 환원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무엇부터 해봐야 될까요? 잠깐 10초 정도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제가 잊을만 하면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균형을 맞추고 몰로 풀어라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먼저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화학 반응은요, 산화환원 반응이죠.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반응식을 적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산화환원 반응식은 어떻게 적었죠? 첫 번째, 산화 반쪽 반응.
산화 반쪽 반응을 적을 수 있어야 됐죠. 두 번째는 환원 반쪽 반응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산화 반쪽 반응과 환원 반쪽 반응은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먼저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찾아내는 방법은 산화수를 이용해서 찾아냈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요, 친절하게 코발트 2 플러스가 코발트 3 플러스로 산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퍼망가네이트 이온이 망간 2 플러스로 환원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원소의 균형도 맞추고 전하의 균형도 맞춰서 각각의 반쪽 반응에 균형을 맞춘 반응식을 얻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그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 앞에서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이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요. 일단 5CO2 플러스, 그 다음에 망가네이트 음이온이 있고요. 플러스 8H 플러스가 반응해서 5CO3 플러스와 망간 2 플러스 그리고 4H2O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이 반응식이 바로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얻어낸 산화환원 균형 반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균형 당연히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의 균형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화학량론 풀이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풀죠? 당연히 화학양론 문제에 있는 화학량을 몰로 바꾸고 화학량론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정에 소모된 포타슘 망가네이트 표준 용액에 부피가 주어져 있고요. 이 물질의 농도도 주어져 있습니다. 0.01850 몰 농도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적정에 소모된 망가네이트 음이온의 몰수입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죠? 0.01850 몰 농도니까 몰 퍼 리터가 되겠고요. 부피는 0.03725 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하고 이 값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계산값만 가지고 올게요. 6.8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입니다. 됐죠? 자, 화학 반응식들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망가네이트 음이온 하나당 코발트가 얼마만큼의 코발트가 산화되고 있죠? 1대 5의 비율로 반응이 되고 있죠. 자, 곱하기 5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망가네이트 음이온이 지금 소모된 망가네이트 음이온의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산화된 코발트 2 플러스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코발트 2 플러스의 몰수는 5 곱하기 6.8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기 때문에 값을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값만 가지고 올게요. 3.4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됩니다. 됐죠? 잠깐 지금까지 풀어낸 것을 해석해 봅시다. 결국 포타슘 망가네이트 표준 용액을 가지고 이 물질을 통해서 산화시켜서 적정한 코발트의 몰수가 바로 이만큼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코발트는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코발트 광석에 들어가 있는 코발트의 순수한 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코발트의 원자량을 곱해주면요. 곱하기 58.93g/몰입니다. 그러면 질량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계산값만 가지고 오면 대략 0.203g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0.203g이 바로 뭐예요? 코발트 광석 안에 들어있었던 코발트의 양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코발트의 질량 백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코발트 광석이 0.4120g이라고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하면 0.4120g 안에 0.203g의 코발트가 들어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0.4120g 나누기 0.203g이면 곱하기 100% 비율로 나타내주면 대략 49.3%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결국에는요, 산화환원 적정 실험을 통해서 모르는 코발트 광석 안에 코발트의 농도를 질량 백분율의 개념으로 알아냈습니다. 질량 백분율은 역시 농도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을 통해서 모르는 물질의 미지의 용액의 농도를 알아냈다라는 거랑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양론 풀이 과정은요, 역시 모든 문제에서 그랬듯이 첫 번째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되죠? 글로 되어 있는, 적어볼게요. 차근차근 글로 되어 있는 화학적 설명을 뭐로 만들고 시작하죠? 당연히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산화환원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산화수의 개념을 적용해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물질, 이게 바로 산화죠. 그 다음에 산화수가 감소하는 물질을 환원이라고 하죠. 환원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화 반쪽 반응식, 그 다음에 환원 반쪽 반응식도 역시 구하고, 이 반쪽 반응식 각각에 대해서 원소와 전하의 균형을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반쪽 반응식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산화환원 화학 반응식이 얻어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얻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당연히 화학량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위들을 몰의 단위, 자, 물질의 개수의 단위인 몰의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하냐? 자, 몰로 얻어진 물질의 양들을요, 몰로 얻어진 물질의 양을 바로 앞서 얻어냈던 산화환원 화학 반응식 있죠. 이걸 보면서 반응물들 사이의 물질들이 어떤 비율로 반응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또는 우리가 궁금한 물질에 대한 화학량을 몰수로 얻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몰로 얻어진 궁금한 대상의 화학량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 자, 몰로 얻어진 계산값을 결국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 예를 들어서 몰농도라든지 또는 질량 백분율 등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됐죠? 이러한 절차로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량론적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문제를 통해서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산화수소 용액의 농도는 산성 용액에서 KMnO4 용액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여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내 보면 과산화수소는요, 참고로 H2O2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 용액에서라고 조건이 잡혀 있고, 포타슘 망가네이트 표준 용액, 앞에서 배웠었던 그 표준 용액이네요. 이 표준 용액을 통해서 적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를 보면 과산화수소는 산소 기체로 산화되고, 자, 산화되는 물질이 과산화수소이고 얘가 H2O2이고요. 얘가 산소 기체로 산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망가네이트 이온은요, 망간 2 플러스 환원된다고 되어 있네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장, 여기 지점까지의 문장의 내용을 토대로 바로 여러분들 산화, 환원, 균형 반응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균형이 맞춰지는 산화환원 반응식을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적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은요, 그 산화환원 반응, 그 반쪽 반응부터 적는 거를 생략하고 바로 균형이 맞춰진 그 산화환원 균형 반응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면요,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부터가 문제 풀이의 시작입니다. 자, 결론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2MnO4- 있고요. 플러스 5H2O2가 있고, 그 다음에 6H+. 자, 산성 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H+가 남아있죠. 자, 그리고 이게 5O2와 2Mn2+, 그 다음에 8H2O로 전환됩니다. 자, 원소의 균형과 원소, 그 다음에 전하의 균형을 모두 맞춰졌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보고 뭘 해야 되죠? 반응비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현재 망가네이트 음이온과 H2O2 과산화수소는요 2대 5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화학량을 뭘로 바꿔봐야죠? 문제를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과산화수소 용액 28.00ml를 산소기체로 완전히 산화시키는데 0.01752 몰농도의 KMnO4 표준용액 34.44ml가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이 MnO4-가 0.01752 몰농도였기 때문에 몰퍼리터, 근데 이 용액이 34.44ml, 다시 말하면 0.03444L가 되겠네요. 이만큼이 필요했던 거죠. 리터 없애주면 계산값은 6.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이 결국엔 무슨 값이에요? 적정에 소모된 퍼망가네이트 이온의 몰수가 되겠죠. 자, 이만큼의 몰수에 해당하는 망가네이트 이온이 있다면 펄망가네이트 이온입니다. 펄망가네이트 이온이 있으면 H2O2는 얼마나 그 반응을 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죠? 2대 5로 반응이 일어나니까 결국엔 여기다 곱하기 2분의 5를 하면, 자, 계산을 바로 해서 가지고 오면요 1.5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오는데, 바로 이 값이 뭐예요? 뭘 의미하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MnO4-와 반응한 뭐예요? H2O2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 풀었어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나요? 과산화수소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H2O2의 양이 지금 여기 현재 주어져 있고요. 몰의 단위로 주어져 있고, 이 물질이 지금 현재 원래 어디에 들어있었나요? 과산화수소 용액 28.00ml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H2O2에 해당하는 몰수에 해당하는 이 H2O2가 결국에 28.00ml, 0.02800L 안에 들어있던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나누냐고요? 몰 퍼 리터, 즉 몰농도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구해보면 0.05388 정도가 되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몰랐었던 과산화수소 용액의 몰농도가 되겠지요. 자,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세요. 산화환원 균형 반응식을 무조건 스스로 적어낼 줄 알아야 문제풀이가 올바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응식을 체크하면서 반응물 사이의 몰비를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몰비도 확인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화학량을 얻어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4장의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까지의 수업을 토대로 수용액에서의 화학 반응 중에 총 3가지, 다시 말하면 침전 반응, 산염기 반응,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 배웠었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모두 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수용액을 벗어나서 레이먼드 창 일반화학과 스티븐 줌달 일반화학 두 책 모두 같게 다루고 있는 기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